100억 원 정도의 공사가 더 남았습니다. 100억 원 큰 돈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80% 가까이 완료된 공사를 마무리 지어가지고 활용을 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공사를 중단하면 안전도에 문제가 생깁니다. 미관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슨 오기 정시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걸 그대로 놔둬 가지고 시민들한테 무슨 정시 행정의 폐해가 뭔지를 보여주겠다. 그렇지만 물론 정책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100억 원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그 다리의 안정성, 미관, 그다음에 이미 만든 다리이기 때문에 배가 다닐 수 있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마치 오기 부리듯이 사실 오기 정치하면 뭐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그걸 그대로 놔두겠다. 참 이건 시정을 책임진 서울시장 하면 또 어른입니다. 시민단체에서 20년 이상 활동해 오신 분답지 않은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안타까웠습니다. 검증된 정책을 가지고 검증된 인물이 시정을 맡았으면 하는 바람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나경원 후보의 정책적 문제를 제기하는데 왜 오세훈을 얘기하냐?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해야 되냐면 나경원 후보 소속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소속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정체성을 갖고 있는 후보죠. 한나라당의 가장 우수한 정책적 DNA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오세훈 시장이 갖고 있던 정책적 흐름과 일관성 있게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본인이 이미 오세훈 시장의 정책, 복지정책, 그러니까 차별적 무상급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찬성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을 시민들이 투표를 어디에 할 것인가 선택을 할 때는 오세훈 시장의 이제까지 해왔던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는 쪽에서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가는 쪽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선택의 꼭지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오세훈 시장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서울시 부채는요. 의원님 금천구 지역구 두고 계시죠? 네. 금천구도 재정 안전성이 무척 떨어지는 데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많이 떨어지는 데죠. 지금 서울시가 이렇게 부채를 만들어 놓은 게 이 서울시 부채에 대해서 나경원 후보가 한마디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단식, 복식, 그리고 복식은 부채고 단식은 채무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2007년서부터 제가 그 복식 부기로 전환했다 그러잖아요. 행정이 워낙 복잡해갖고 복식과 단식을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부채는요. 25조 8천억이고 복식으로 단식으로 했을 때 19조 6천억입니다. 그리고 1년에 이것 때문에 내는 이자가 1조입니다. 1조면요. 금천구 3년 예산이에요. 2년 반 예산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지금 펑크가 나갔고 부채가 막대하게 늘어나서 자 오세훈 시장이 아까 경제 때문에 부채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09년 들어가면서 2009년에 전체 부채가 한 6억 정도가 7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7억 정도. 7조겠죠? 7조, 죄송합니다. 7조가 늘어나고 SH공사가 그중에 5조 5천억을 차지하는데요. 자, 2009년도는 어떤 해냐면요.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한 것은 그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세계 경제가 어려워져서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2009년에서 2010년 넘어가서 또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때는 또 마이너스를 감소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2009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한 것은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있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문에 예산을 급격하게 늘린 겁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서울 시민이 낸 세금을 거의 자기 자신의 정치적 프로세스를 위해서 정치적 가도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썼다는 이런 주장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SH공사는 선투자 후 환수 맞습니다. 그런데 SH공사가 서울시 부채와 서울시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박원순 후보가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게 가장 큰 공약 중에 하나인데 이건 뭐냐면 서울시 SH공사가 복마전이고 부패의 온상이고 이것 때문에 서울 시민의 삶이 거덜나게 되어 있으니 이 부분 점검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경원 후보 여기에 대해서 얘기 없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서울시가 이렇게 부채가 많으면서 아까 인천 예를 들었는데 인천에 전임 안상수 시장이 있었죠. 외자 도입하고 부채 엄청나게 늘렸고 지금 인천이 부도일보 직전입니다. 인천에 소속되어 있는 부평구가 올 1월, 2월
2달 내지 3달 동안 직원 월급을 못 줬습니다. 이런 인천시를 예를 드는 것은요. 서울시도 인천처럼 부도나겠다. 이런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인천을 예를 드는 것은 옳지 않고요. 지금 서울시가 조정교부금이라고 아마 안 의원님 잘 아실 겁니다. 조정교부금은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걷어서 이걸 반으로 나눠서 반은 서울시에 쓰고 반은 구에다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계상을 잘못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구에다 내려보낼 걸 지금 못 내려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에서 무슨 일들을 하냐면 1월, 2월에 예산이 좀 남아 돌아갈 때 8개월 내지 10개월짜리 정기 적금을 듭니다. 정기 적금을 들어서 10월이나 9월에 예산이 부족할 때 그걸 깨서 월급을 주는데 지금 2월, 3월에 조정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5월, 6월, 4월, 5월쯤에 적금 들었던 걸 다 깨는 구청들이 속출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 상태로 조금만 더 가면 서울시가 부도나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시 직원도 월급을 못 주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의 삶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된 것 때문에 서울 시민들의 삶이 거의 박살나는 수준에 간다는 겁니다. 네. 공무원들이요. 구청 공무원들 월급 못 받았고 아우성을 부리고 우리 좀 살게 해주쇼. 아니 구청 공무원들이 죽어갈 판인데 서민들은 살아나겠습니까?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돼서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3분의 2로 줄이겠다. 그리고 이 줄이는 것은 뭐 세비 둥둥 서면 새로운 빚이 둥둥 떠 있는 겁니까? 빚 많이 낸 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세비 둥둥 섭이라고. 이런 데 들어간 게 1,300억입니다. 이렇게 쓸데없이 들어간 거. 양화대교요? 2번째까지 단추를 끼웠는데 옷이 단추 잘못 꼈습니다. 어차피 잘못 끼운 거 끝까지 메웁니까? 처음부터 풀었고 다시 시작해야죠. 양화대교도 이게 한강 르네상스, 무슨 경인운하, 한강운하 이런 거 하려고 잘못 파댄 거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돌려야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르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 자기 자신들의 과시형 행정, 전임시장보다도 자기 선전 홍보하는데 30배 이렇게 더 쓰는 시장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잘못된 부분을 원점으로 돌려놓고 시민들이 정말 자기가 낸 세금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게 우리 박원순 후보의 정책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경원 후보도 분명히 말씀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 일단 말씀드리면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짧게 간단히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봉주 본부장님께서 자꾸 한나라당 사정을 너무 잘 아신 것 같습니다. 마치 한나라당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다는 전제하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전제하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뭐 맡으면 뭐가 엄청나게 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오세훈 시장의 시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나경원 후보도 토론에 나와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고칠 건 고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 르네상스 사업 가운데서 과도한 또 현재 서울시 여건상 맞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수정하겠다.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모든 것을 계승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전제를 하고 지적을 하시면 그건 타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이 다 쓸렸다. 당연히 2009년 예산 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의원 생활 하셨지 않습니까? 2009년 예산은 2008년에 편성되는 겁니다. 2008년 말에 IMF 위기가 왔습니다. 당연히 편성이 돼가지고 2009년에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IMF가 아닙니다. 경제 위기,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대규모 돈이 쓰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2008년에 금융위기가 났는데 2009년도 왜 쓰느냐? 2010년에 선거를 위해 쓴 거 아니냐?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죠. 예산 편성은 2000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나경원 후보 지금 서울과 강북과 강남과의 지역 편차, 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복지 기준선을 만들어서 강북에서의 그 어려운 부분들, 좀 세금을, 지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를 하나를 셋째를 낳았을 때 강북과 강남이 받는 돈 액수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좀 균등화 시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은 도로가 골목길도 깨끗합니다. 현재 서울시가 20m 이하의 도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의 뒷길은 깨끗하고 강북의 뒷길은 좀 지저분한 게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것도 고쳐서 강북에도 정말 강북 주민들도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쳐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양화대교 부분은 이제는 5기 행정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그건 지나칩니다. 그거 전시행정을 욕하는데 그것을 전시행정의 표본이 이거라고 보여주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전시행정입니다.
이제는 그런 식으로 오경장 뭐가 합리적인 선택인지에 대해서는 예.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두 분 말씀, 뭐 시청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들었다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시간이 이제 정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발언은 두 분께 똑같은 내용인데요. 뭐 각 후보가 왜 시장에 꼭 되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 말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이유에서 시민들께서는 좀 이 점을 특히 유념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좀 정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아니, 원래 순서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예. 제가 뭐 대꾸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앞으로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미래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뚝 떨어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보면 미래를 어떻게 갈 것인가. 지금 한나라당이 지난 10년 동안 집권해왔던 서울시 행정에서 서울 시민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서울시 자체만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디자인이 있었고 서울시의 토목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시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정치적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20조가 넘는 엄청난 예산을 갖고 있는 이 서울시가,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울시가 이제까지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고 서울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서울 시민 한 분 한 분에게 서울시의 권력을 되돌릴 수 있고, 이제까지 잘못됐던 부분들, 부채가 많으면 부채를 해결할 것이고, 토목공사로 중심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사람과 복지 문제로 정책을 펴야 하는 그런 쪽으로 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선거가 왜 시작이 됐습니까? 무상급식, 의무급식이죠.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는 쪽과 무상급식을 하자고 하는 아주 단순한 논리서부터 시작된 선거였습니다. 복지 문제는, 급식의 문제는, 교육의 문제는 이젠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서 나서서 누가 우리를 정말 주인공으로 대접하고 정말 주인으로 대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정책적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고 봅니다. 박원순 후보는요, 지난 20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시민사회운동을 해왔고 사회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도 정당의 명운을 걸고 정당의 이름을 걸고 이러한 시민사회운동 박원순 후보의 손을 들고 이제는 우리 야권 세력이, 야권 후보가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조직도 없고 힘도 없지만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공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야권 시민 단일 후보 박원순 후보를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런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울시가 또다시 기존의 정책을 계승해서 반복해서 가다가는 우리의 삶은 모두 파탄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변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장 자리는 천만 서울 시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정치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야권의 정치연대,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같은 정말 그 정책이 전혀 다른 분들이 모여서 후보를 단일화시켜가지고 서울시장이 됐다. 전 서울시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한나라당은 정말 검증된 정책, 검증된 인물을 가지고 서울시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나경원 후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입니다. 엄마의 따뜻한 마음으로 정말 가정 경제를 아는 그런 마음으로 또 어려운 사람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서울시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울시장은 미래를 향한 자리여야 됩니다. 과거 심판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과연 미래를 위해서 서울시가 서울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더 향상시키고 서울시의 국제 경쟁력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권자 여러분 또 서울 시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과연 어느 후보가 정치에 매몰되지 않고 과연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가만 봐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시의 미래를 위해서 어느 후보가 가장 적절한 후보인지를 봐주십시오. 그래서 가장 훌륭한 후보, 여러분들의 욕구에 맞는 그 후보에게 한 표를 찍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서울시장은 천만 서울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말 막중한 자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걸맞는 자질과 지도력, 또 규정과 도덕성을 갖춘 적임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10월 26일 서울 시민의 그 선택에